한국인의 김치 사랑은 노래 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김치, 젓갈, 국물 음식을 즐겨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세계 1, 2, 3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나라인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치료 성적 역시 세계 1위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잘못된 식습관이 부르는 위암에 대해 알아본다. 네, 아침은 황제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침을 좀 많이 먹어야 활기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 두 분은 네. 아침을 좀 든든하게 잘 챙겨 먹는 편인가요? 오늘 김선희 씨가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아침밥을 챙겨 먹고 왔어요. 네. 김치찌개, 제가 좋아하는 낙지 젓갈에 정말 든든하게 먹고 왔어요. 예은 씨는요? 약간 통했네요. 저는 어제 김치찌개 먹었고 오늘은 소고기 묵국에 밥 한 그릇 뚝딱 말아서 먹었거든요. 저는 원래 아침을 항상 챙겨 먹는 스타일이어서 네. 되게 밥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아침에 먹은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그런 네. 음식들인데 문제는 이제 뭐 국이라든가 젓갈, 김치 등등에 대부분 그 나트륨이 참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이 조심해야 할 질환이라고 하죠.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영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시영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내과 교실의 이시영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이제 위암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위암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위암의 발병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암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암입니다. 최근 수명이 연장됨으로써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에서는 3명 중 1명이 평생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30세 이후 사망률을 분석해보면 가장 많은 원인이 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참고해보면 174만 명이 암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2016년 한 해 동안 22만여 명이 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암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치료 성적이 많이 호전되어서 70.6%에서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과거와 현재의 5년 생존율의 변화를 보는 그래프인데 왼쪽은 과거의 데이터이고 오른쪽은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다행히도 위암은 최근에 5년 생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치료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암을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암에서 우리나라가 유의하게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도 위암은 특히 미국, 캐나다,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국가암검진 사업으로 인해서 위암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많이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세 이상의 남녀에서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 조영술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위암을 빨리 진단함으로써 치료 성적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암은 네. 이렇게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만큼 누구나 네.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인데요. 네. 또 다행스러운 건 치료 성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위암, 종류도 다양하게 있다면서요? 네, 위암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먼저 위암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양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양은 양성 종양,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암이라고 하는 것을 악성 종양을 일컫는 말입니다. 위장에 생기는 위암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암, 림프종, 기질종양, 평활육종 등 굉장히 다양한 암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선암이 85%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암의 특징을 보면 다행히도 다른 암은 위장벽의 중간에서 생겨서
진단이 늦어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위선암은 비교적 표면인 점막층에서 생겨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아래쪽으로 점점 파고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이 계속 진행이 되면 위장벽을 뚫고 위장 주위로 전이가 되게 되는데 위장 주위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그래도 진단이 늦는 경우에는 간이나 폐 등으로 진행이 되어서 수술도 어려운 4기, 말기로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초기인 1기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나 시술이 가능하고 위장과 위장 주위에 암이 퍼진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이 소화기 질환을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바로 이 위염인데 교수님, 저도 사실 위가 튼튼하진 않거든요. 매운 네. 음식을 먹으면 자주 좀 속이 쓰리곤 해요. 그 겁도 좀 나는데 위염이 혹여나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최근의 보고에서는 위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위장에 혹이 있는 경우 의학적으로는 용종 또는 폴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축성의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선종, 선암으로 진단이 되고 이 진단된 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암의 발생 과정은 대부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단계를 거쳐서 선종과 위암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진단받는 장상피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선종이나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장상피화생이 없는 분보다는 조금 더 자주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진 이후에 선종이나 위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종양성으로 진단되기 때문에 내시경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위내시경 검사, 내시경 초음파 검사, 그리고 복부 CT 검사, 폐 CT 검사 등을 시행을 하게 되고 환자의 병기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를 나눈 다음에 소화기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 그리고 여러 의사들이 모여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개 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위암이 빨리 진단된 경우 조기 위암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위암이 점막층과 점막 하층에만 침범되어 있고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진행성 위암이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크게 궤양이 생긴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어렵고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 위암도 들으신 대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 병기도 나뉘고 또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이 위암 초기의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종양을 초기에는 좀 쉽게 제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비교적 빨리 진단된 경우 특히 1기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전통적인 위암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암이 위장의 아랫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장의 아랫부분 3분의 2를 잘라내는 위하전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위암이 위장의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위를 전체적으로 잘라내어서 위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에게는 보통 체중 감소가 10% 정도 있고 식후에 굉장히 어지러움증이 많이 생기는 덤핑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피로감, 설사, 신물 그리고 장유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통 등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위선암이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위선암은 점막층에서 생겨서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발견을 하면 점막을 잘라내거나 좀 더 병이 진행되어서 깊게 파고들더라도 점막 하층까지 잘라내게 되면 초기에 수술 없이 치료하고 수술과 거의 같은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내시경 점막 절제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출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종양소작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술과 비교해 봤을 때 입원 기간이 굉장히 짧고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수술 외에도 식사가 굉장히 자유로운 특징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그래프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이용해서 치료한 환자의 모습입니다. 큰 용종이 발견이 되었고 점막 하층에 특수액을 넣어서 병변을 잘 띄운 다음에 겸자를 이용해서 아주 깨끗하게 출혈 없이 치료를 하였습니다. 암이 좀 더 크거나 좀 더 깊이 파고든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보다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이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오른쪽 슬라이드는 실제 환자에서 치료하는 모습으로 내시경용 나이프를 사용해서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깊은 암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위암 수술 장면까지 함께 지켜봤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한국인들이 위암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해지는데 정말 그 맵고 짠 음식을 자주 먹어서 그런지 그 다른 원인도 또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적으로 가게 내에 여러 위암이나 다른 암들이 많은 가게가 있고 특히 형제 자매 중에 위암이 많은 가족에서는 위암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짠 음식이 위암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탄 음식이라고 해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생기고 그에 의해서 위암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에 의해서도 위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위암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상한 음식이 위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을 깨끗하게 상하지 않게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균이 WHO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1군 항암제로 되어 있어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이 위암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헬리코박터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균이 위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좀 유발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장 안은 위산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 산성 지역이어서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3년도 호주 과학자인 베리 마샬과 로빈 워렌이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균이 위장 내에 살고 이 균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그 이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것은 헬리코라고 해서 나사 모양의 라는 뜻으로서 나사 모양의 박테리아다라고 하여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질환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성위염이나 만성위염의 암이 아닌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하는 비교적 희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위장에 생기는 암인 위순암과 말트 림프종, 그러니까 위암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궤양과 말트 림프종, 위암 등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감염되어 있을까요? 1998년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많이 감염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66.9%로 굉장히 많은 환자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증상 없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세 번의 추가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59.6%, 2011년도에는 54.4%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장 최근의 연구인 2015년도에는 51%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2명 중에 1명은 지금 헬리코박터균을 증상이 없지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55.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2명 중에 1명은 증상이 없지만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안 좋은 균인 헬리코박터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식 자리에 가면은 술잔을 돌리잖아요. 그런 네네. 분위기가 있었고 또 찌개를 여러 명이 숟가락으로 떠먹는 네.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가 바로 이런 균을 옮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회식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염된 식수원이나 가족 간 감염, 요리 전 손 씻기를 안 함으로써 많이 감염이 되었었는데 특히 오염된 식수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가족 간 감염이라고 하여서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음식을 조금 씹어서 손자나 손녀한테 많이 주면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되어서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식을 할 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술잔 돌리기가 기존에 있는 감염 확률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요. 네. 그 치료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2년 전부터 이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아무래도 헬리코박터균 자체가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2종류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위산 억제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헬리코박터 치료라고 하여서 기존의 소화성 궤양이나 조기위암이나 말트 림프종 그리고 희귀질환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일 때 급여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위암이 좀 더 많이 생기는 환경에서 위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에서도 치료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위축성 위염, 그리고 위암이 전 단계인 위선종,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이 있지만 치료를 함으로써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조금 아쉬운 것은 치료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항생제 오남용이 최근에 조금 많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치료율이 점차 감소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밥맛이 없을 때 물에 밥을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교수님 굉장히 이 위장에 부담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위암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아무래도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많이 씹지 않고 바로 삼키기 때문에 위장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게 되고 위장이나 십이장에서 굉장히 많은 소화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소화액이 굉장히 묽어져서 또 소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좀 빨리 먹는다고 해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위암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암 수술을 받은 후에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고기의 주 성분인 단백질이 암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서인 것 같긴 한데 교수님 어떤가요? 위암 환자의 경우에 진짜로 고기를 잘 먹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위암 환자나 여러 가지 암 환자에서는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 여러 가지 새로운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서 단백질 공급을 통해서 자기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암은 수술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일반 사람과 똑같이 골고루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오늘 위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교수님, 이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 평소에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위암의 예방에 대해서 헬리코박터 치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있는데 1차 예방은 위암이 우리 몸에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치료를 한 이후에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위암으로 치료를 한 이후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을 비교해 보면 치료하지 않은 군에서 치료한 군보다 유의하게 위암의 재발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생기더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고 위암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하면 치료군에서는 약 3.0%에서 위암이 발생했고 치료하지 않은 군에서는 4.6% 정도 발생해서 약 50% 이상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발생하기 전이나 위암이 발생한 이후에도 치료함으로써 위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한암 예방학회에서 한국인 위암 예방 건강 수칙 7가지를 발표를 하였는데 첫 번째가 싱겁게 먹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공식품과 혼재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불에 태운 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식사 뒤에 바로 눕지 않기 그리고 가능하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서 위암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이후에도 재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 접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환자에게 꼭 권하는 것이 금연을 하고 음식물을 냉장 보관함으로써 싱싱하게 유지해서 위암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서 위암이 안 걸리면 좋겠지만 위암이 걸리면 비교적 빨리 발견하면 수술적 치료 없이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수술과 똑같은 치료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위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다행히도 치료 성적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위암에 걸렸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암세포와 잘 싸워서 꼭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더불어서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네. 가공식품이나 탄 음식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찌개 같은 음식 드실 때 개인 그릇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시형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